당 혁신과 총선 승리의 정치 생명을 걸었습니다. 호남이 아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친모라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당의 분열, 갈등, 저 문재인이 끝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여준 모습에서 초선 리더십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좌초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문재인으로 과연 총선과 대선 치를 수 있느냐, 이런 회의론이 나오면서 새로운 정계 개편 가능성 거론되고 있는데, 그런 얘기까지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영작 교수님,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가 된 뒤에 좀 당도 화합으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고 박지원 의원 껴안고 동교동계도 좀 껴안고 이런 식의 행보를 했더라면 지금과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그게 문재인 대표로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다? 네, 그런가 하면은 그분은 친노에 발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범주를 떠나질 못하고 자기 자신도 거기를 떠나질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정치라는 것도 굉장히 전문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분은 정치에는 전혀 전문적이질 못해요. 아, 전문성이 없다? 그러니까 정치 구단이란 말이 왜 나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정치 구단인 분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을 소위 이제 정치 구단이란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역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는 문재인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의 유은 정치를 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너무 미숙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이현종 논술위원께서도 사실 여러 가지 정치의 가정법은 없지만 실제로 저렇게 좀 화합을 노력을 했다. 그리고 천정배 의원 뛰쳐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만나서 그러지 말고 우리 밥이라도 좀 먹읍시다. 얘기도 하고 이랬다면은 저렇게 지금 나가서 다 탈당해서 출마하고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문재인 대표가 사실 보면 이번에 선거 때도 유세할 때도 보면 직접 찾아가서 사람들을 이번에 유세를 잘 안 갔거든요. 김한길 대표나 잘 안 갔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끌어당겨서 정말 유세도 데리고 가고 했다면 상황 자체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이게 본인 스스로가 아직 이 포용력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배제하는 정치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문재인 씨의 포용력의 한계, 또 물론 아주 이번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더불어서 그것만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위기 관리 능력의 부재를 드러냈다. 아, 위기 관리 능력? 예, 그렇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성완종 게이트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게이트가 터진 것은 비단 박근혜 정권만의 위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정치권 전체를 엄습하는 어떤 전체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실은 어떤 큰 위기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대응하는 문재인 대표의 대응은 보면 옳거니 선거 앞두고 호재 만났다 해서 딱 너무나 이것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친박 비리 게이트로 한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치 공세적으로 몰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대통령을 향해서 비리의 몸통이라는 식으로까지 바로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대통령에서 공격하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저분이 과연 국정 운영할 생각이 있는 분인가 라고 하는 회의를 상당히 자아내게 했고, 또한 그 당시 특사와 관련해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누가 봐더라도 당시에 노무현 정부의 비서실장을 지낸 본인에게 가장 큰 책임과 가장 큰 이 책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이런 해명을 하는 걸 보면서 저분의 위기관리 능력은 아마 앞으로 다른 국정을 맡는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러한 실망감으로도 상당히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랬겠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당 지도부에 대해서 어쨌든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하나둘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퇴 얘기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사퇴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요. 그 다양한 목소리들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이겨야 하는 선거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기는 선거에서 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퇴를 하셨는데 제가 할 얘기가 아니죠. 네.
저는 야당의 대표가 선거에서 패배하면 분명히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또 책임지지 못할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남 팀장. 네. 지금 오늘 사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다 비노계들인가요? 어떻습니까? 비노계 일부에서 나온 거고 비노계 중에서도 우리가 꼭 사퇴를 주장하지는 않겠다. 당이 또 흔들릴 수 있다. 선거 끝날 때마다 또 지도부 바뀌는 것도 당의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주승용 최고위원이 이제 그 긴급 의원총회에서 다시 한번 나는 이제 호남 특히 선거, 광주 선거에 패배를 지고 사퇴하겠다 이렇게 뜻을 아주 강하게 밝혔는데 의원들이 만류하면서 만류했군요. 예, 결국 그래서 그럼 생각해 보겠다 하고 일단은 의원들이 만류해서 주승용 최고위원의 사퇴를 이제 하지 못하도록 주저앉혔다. 이런 소식이 지금 현장에서 좀 들려오고 있네요. 자, 주승용 의원은 사실 비노계로서 최고위원 1위가 된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최고위원 1위고 유일한 호남 의원이기도 합니다. 지금에서요. 그러면 만약에 주승용 의원이 사퇴한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표도 정말 사퇴 압력을 더 받겠네요. 그런데 이제 주승용 최고위원 사실 이번 선거 특히 광주 선거가 주승용 최고위원이 잘못해서 진 선거일까요? 아무래도 친노 심판론, 문재인 심판론 이런 것들이 작용한 건데 주 최고위원이 사퇴하는 거는 좀 이치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당내에서도 비판들도 나옵니다. 문 대표는 만약에 주 최고위원이 사퇴한다면 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겠네요. 주승용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직접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지금 저희가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선거운동을 안 해도 이 정도 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충격이 크죠. 이 결과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사퇴 의사는 계속 유지하시는 건가요? 그 문제는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종 의원. 네. 지금 보면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사퇴를 해야 된다는 게 옳다는 정치적 소신은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자기가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는 뉘앙스로 저는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이 새정치연합이 지금까지 대표가 뭐 수시로 바뀌었거든요. 뭐 예. 수십 번씩 바뀌었는데 그래도 나아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퇴를 하고 난 다음에 뭔가 나아지려고 하는 뭐 나아지겠다는 그런 비전만 있으면 뭐 이렇게 바뀔 텐데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대선 후보 1위입니다. 일단 1위가 만약 사퇴를 했을 경우 그럼 누가 대체할 것인가? 그거를 두고 또 당내에 어떤 분란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친노와 비노 간에 또 대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지금 문재인 대표라든지 주승용 대표랑 함께 이게 사표를 던지지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되면 정말 그런 또 사정정국이 지금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예.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이고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당장 예를 들어 지도부가 붕괴되는 이런 상황들은 하지 않아야 되냐. 이러한 공감대들이 일단 어느 정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 그럼요. 해 나갈 테고 그게 중요한 이슈가 돼서 굴러갈 텐데 야당 지도부가 공백 사태에 있으면 대응이 안 되니까 일단 그런 면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영작 교수님 보시기에는 문재인 대표에 대한 어떤 사퇴 요구 계속 지속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아마 언론도 그렇고 또 야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텐데 사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까지 저분이 하신 그 행보를 보면은 아마 사퇴는 안 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이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내가 제일 궁금한 거는 저분이 앞으로 그 국회에서 국회 지금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이 보류되어 있는데 국회에서도 저렇게 또 강경 자세로 나갈 것인지 투쟁 자세로 나갈 것인지 그런 다음 만약에 국회에서 마저 또 국회에 들어가서 마저 다시 또 그러기 시작한다면 아마 문재인 대표는 국민들이 사퇴하라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국민으로부터. 네, 그래서 적어도 사퇴를 안 한다면은 국회라도 원만하게 운영해 나가는데 협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김무성 대표도 오늘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궁금한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 리더십이 저렇게 좀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 걱정은 되실 것 같아서요. 그 뭐 파트너로서 빨리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남희 팀장, 네. 진심인가요? 파트너로서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는 게 내상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이번에 회복을 빨리 해달라 이런 취지인가요? 김무성 대표의 진심은 저도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제 새누리당에서도 이런 분석이 나와요. 문재인 대표가 상처 입으면서 계속 같이 총선 체제로 가는 것이 새누리당한테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결국 성완종 리스트 논란이 불거졌지만 어떤 노무현 정부 때 수상한 특사 논란 제기하면서 결국은 또 물타기에 성공했다 이런 평가들, 또 문재인 대표가 제대로 해명을 못하기 위해 의혹을 더 키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문 대표의 어떤 미숙한 대응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서는 문재인 체제가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박주선 의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의총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박주선 의원이 지도부 총 사퇴하라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주승용 최고위원은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밝혔다고 지금 자막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계속 의원들이 말렸다 이런 예. 소식들을 계속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본인이 사퇴하면 사퇴하는 거 아닌가요? 말리면 사퇴 안 하나요? 그러게 어떤가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사퇴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박수치고 끝냈다. 또 다른 의원들이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지도부 사퇴 의사를 밝혀서 결국은 의원들이 만류해서 또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저도 지도부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만류하면은 다시 사퇴하지 않는 것인지 요거 절차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오늘 밤사이에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테고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다가온 것 같은데요. 오늘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과 만났다고 합니다. 왜 만났는지도 궁금한데 안철수 의원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궁금합니다.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드릴 말씀은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호남에서 독자 세력화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는 바 없습니다. 이번 광주도 안 내려가셨잖아요. 다른 데 가시고 엘리베이터 계속 잡고 계시면 고장 날 텐데. 이 국민 세금이에요. 의원님 앞으로 이제 새정치연합에 좀 어떻게 갈 방향이라던가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할 말도 별로 없는데 기자들이 괜히 가서 많은 걸 물어본 건 아닌가 싶은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꼭 이렇게 좀 곤란한 질문하면 말 돌리기 선수거든요. 예. 그래서 좀 또 썰렁하면서 말을 피해 갔는데 오늘 사실은 저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대표와 만났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요구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평소엔 안 만나다가 왜 갑자기 만났죠? 가끔씩 지난번에도 만나긴 했습니다. 근데 꼭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만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대표에게 이렇게 당이 선거도 졌는데 좀 더 분란 있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원내대표를 좀 당이 화합해서 추대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내놨는데 문 대표는 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이 사퇴하세요 이런 얘기 할까봐 좀 겁났던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도 아유 잘 됐다 그러면 사퇴하면 내가 반사이익 얻겠지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시각이 강하다고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측근들이 전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은 당이 화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또 원내대표를 누구를 한 명 추대하는 것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분위기상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영작 교수님, 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만약에 제가 의원이라면 불안할 것 같아요. 야, 이거 내년에 나 총선 어떻게 해? 이거 국회의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아주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표 체제를 인정해 줄 거냐 말 거냐 지금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이 당대표가 당권을 갖는다는 것은 공천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6대4란 얘기가 나온 것도 6대4가 안 되기 때문에 6대4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제 그런 얘기가, 권노갑, 고문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은 당에서 국회의원 공천을 어떻게 나눠 먹느냐. 이제 이게 관건 같은데, 글쎄요. 지금 호남 출신들이, 그건 우리는 친노와는 전혀 관계없이 비노로 우리가 순수한 호남 세력으로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서울하고 또 호남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그 호남세가 강한 지역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호남에서 어떤 무브먼트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서울 같은 데도 영향을 받을 거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과연 지금 얼마만큼이나 그 호남에서 호응을 얻을 수 있느냐, 예. 누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느냐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제 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지역에서 과연 내가 다음에 당선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이제 지금 서울 지역을 보면 지난번 재보선 때 동작이 일단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번에 또 관악이 무너졌고. 그러니까 점점점 이 어떤 이 야당의 어떤 세력 자체가 야당과 아주 텃밭이라는 자체가 하나하나씩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볼 때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은 과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앞으로 당선이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들이 많고 만약 그것을 문재인 대표가 담보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한 판단들을 이제 내릴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것들이 앞으로 문재인 대표 체제를 강화시켜 줄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 대표 안 되겠다. 도저히 이 사람으로서는 내 당선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끌어내리겠죠. 이제 그런 판단들은 제가 앞으로의 어떤 민심의 향배에 따라서 어떤 의원들도 스스로가 결정해야 될 그런 순간들이 다가올 것으로 봅니다. 자, 천정배 당선자, 천정배 의원이 됐죠. 그런데 오늘 정계 개편 가능성 그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로 안 된다는 여론들이 생겨날 수 있는 환경, 이게 정계 개편으로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와중에 언급을 한 건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국민 모임에는 갈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탈당하고 나온 게 후회가 될 정도로 잘 수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까지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총선 때까지 광주와 호남에서 뉴 DJ들, 그 DJ를 이을 만한 그런 인재들을 널리 모으고 그 세력과 새정치민주연합 사이에 내년 총선에서는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겠다. 신당의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이남희 팀장. 네. 자, 지금 뭐 정계 개편 가능성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에 보면 친노계가 있고, 친노를 제외한 그룹 중에 이렇게 비노계도 있고, 호남 세력도 있고, 또 이 밖에 있는 정동영, 천정배 의원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국민 모임을 하겠다고 하고, 여기는 이제 구심점이 되긴 어려워졌는데, 여기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두 세력이 뭉쳐서 별도의 정계 개편을 할 가능성,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근데 지금은 중요한 것이 이제 천정배 의원이 이제 주도하는 호남 신당이 탄생할 것인가 여기에 좀 더 관심이 쏠리고요. 박지원 의원은 이제 과거에는 2012년에는 이박담합이라고 해서 친노인 이해찬 대표와 손을 잡고 대표 원내대표 이렇게 해서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 결국 문재인 대표 체제가 계속 미숙한 리더십을 노출할 경우 여러 가지 이합 집산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신당의 경우는요, 일단은 광주 의원들한테 야권 그 신당 어떻게 보냐고 하면은 글쎄요 하면서 아직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말한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정배 의원이 아까 독불장군 같다 이런 묘사도 해주셨는데 결국은 천정배 장관, 천정배 의원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예. 제가 지도부가 흔들렸을 때 차기 지도부의 유력한 분 한 분 얼굴을 제가 가렸네요. 김부겸 전 의원인데 이분도 아마 거론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박성원 논설위원은 이런 구도의 정계 개편 가능성 어떻게 점치시나요? 우선 저는 그 정계 개편 이전에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것은 안에 있는 집에서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노 중심에 돼 있는 여기에서 당내 권력 투쟁을 통해서 어떤 뭐 전당대회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어떤 이런 간판, 이런 지금 고관 열쇠 이런 사람들이 쥐고 있어서는 우리 당이 장래가 없다. 이렇게 투쟁할 가능성이 일단은 가장 많다고 보고요. 어떤 새로 이른바 얘기하는 해처모여식 정계 개편, 어떤 새로운 신당을 창당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런 거죠? 과거에 그 김대중 또 김영삼 정도의 총재 이런 분들이 가령 이민우 체제의 신민당이 뭔가 사쿠라가 됐다. 그러면 이거 쳐버리고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아니면 그 또 이기택 총재한테 내가 정계 은퇴해서 좀 맡겨놨더니 진짜 주인 행세하려고 해서 이대로 가가지고는 앞으로 야권이 정권 잡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기택 총재의 그 민주당을 그냥 놔버리고 다 의원들 데리고 와서 새로 그 새정치 국민회의를 창당을 했죠. 그때는 그만큼 그러한 그 DJ나 YS 같은 사람들이 당을 차려도 그 깃발 아래 모여서 다음번에 나의 총선이 당선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따라 나서는 것인데 지금 과연 저기 중에 그 어느 누가 그 정도의 그 필적할 만한 득표력을 가질 수 있는가를 보면 상당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예, 박성훈 논설위원의 말씀은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만한 인물이 지금 보이질 않고 그것 때문에 한마디로 말이 없기 때문에 내세울 간판 얼굴이 없기 때문에 독자 세력화 쉽지 않고 내부적 투쟁 단계가 일단 우선시 될 것 같다. 지금 그 말씀이시고요. 이영작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자, 그럼 호남신당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호남신당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사실 이게 충청권의 자민련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요, 저게 또 어떤 걸출한 지도자에 의해서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그거는 또 언젠가는 시한생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시한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회 또는 집단 지도체제 형태를 갖고 했을 때 누가 한 사람의 마음대로 뭐 당을 다른 당에 남긴다라든지 합당을 한다라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 지도체제 속에서 결정을 해나가는 그런 체제로 해나간다면은, 그렇다면 오히려 정당이 안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이 이제 정당을 새로 만들고 새로 꾸미고 또 새로 이끌고 나가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 또는 위원회 형태로 정당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일단 이제 호남 정당에는 저는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낮다. 호남 정당 가능성은 김대중 낮다. 전 대통령이 예. 보면 끊임없이 전국 정당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이 고립되면 이건 완전 죽는 행위다. 그래서 끊임없이 동서합을 이야기했고 전국적인 확장, 전국 정당화를 추진했는데, 지금 천정배 의원이 보면 지금 호남 정치를 다시 주장하고 있거든요. 자, 그거는 정말 선거 구수로 볼 때도 충청에 뒤집니다. 이제 호남 인구수가. 그리고 만약에 호남 정당이 된다면 정말 지역적인 고립화되는 그런 수밖에 없거든요. 예. 즉 호남에 있는 분들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결국은 전국 정당 꾸준히 추진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불리게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앞으로 또 호남 독자 정당 이건 그렇게 큰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일단은 호남 정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느 세력과 나중에 뭐 총선이든 대선이든 연대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안철수 현상이 나왔을 때 안철수 의원이 정당을 만들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결국 못 만들었죠. 근데 결국 정당을 자기도 해보니까 이 정당 만드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결정적인 문제는 돈입니다. 과연 누가 돈을 댈 것이냐, 투자할 것이냐. 아무도 돈을 투자 안 해요.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결코 정당이 움직여나지 않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는 이제 호남 신당의 창당 가능성,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사퇴 가능성을 짚어봤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얘기,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